아버님, 그이 좀 말려주세요.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그리고 말리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다. 정말 이렇게 저희 이혼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이제는 왜 또 매달려? 매달리다뇨? 아이를 위해서잖아요. 네가 언제 아이를 위해 봤다고 그래? 제가 엄만데 아이를 위하는 건 당연하죠. 육아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던 애가 아이를 위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저는 놀았어요?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내 아들이 그런 결정 내리고 후회 없다고 하니 난 그냥 내 아들 결정 지지해 줄 뿐이다. 아버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그저 내 자식의 아내 되는 사람이니까 참은 것뿐이야. 이젠 아니니까 나도 할 말 하는 것뿐이고.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황배용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입니다. 황씨 할아버지의 아들 황지우는 얼마 전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며느리는 아들의 이혼 요구에 자기도 미련이 없다며 협의 이혼 쪽으로 가려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며느리는 이혼은 아니다 싶었는지 자존심을 굽히고 아들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설득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안 먹히겠다 싶었는지 황 씨의 집까지 찾아와 이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아들이 며느리의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혼하겠다는 말을 황 씨에게 전했을 때 황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황 씨와 아내는 며느리에게 푸대접을 한 번 받았던 터라 황 씨 또한 악감정이 지워지진 않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황 씨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쫓은 후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간 황 씨 할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황 씨의 할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었습니다. 황 씨의 할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집에는 할아버지와 장남이었던 황 씨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황 씨를 포함한 4명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황 씨의 어머니는 거의 이 집의 노예처럼 집안일을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조금이라도 할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황 씨의 어머니를 불러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할아버지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황 씨가 학교에 올라갈 무렵 황 씨의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황 씨의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안 계시자 황 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었지만 황 씨의 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별로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토를 많이 달기 시작했고 어느덧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내심 어머니의 기가 산이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이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니는 자기 친정 부모님을 직접 자기가 모시고 싶다며 이 집으로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친정으로 그냥 짐 싸고 가버리겠다고 했고 정말 어머니는 자식들도 남겨두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너네들을 버렸다는 말을 황 씨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황 씨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 씨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래도 학교 성적이 좋았고 시험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황 씨였기에 주변에서 선자리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 씨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거절하다 끈질긴 지인의 권유로 선자리 제안에 나갔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황 씨는 선자리에 나온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황 씨는 부모님에게서 배려심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서 더욱이 아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배려를 해주니 황 씨 자신도 아내에게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같이 살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속에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잘 풀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이후 황 씨는 아내와 아들 지훈을 낳았습니다. 이후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한 명이라도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기죽지 않게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고 아들은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운동도 공부도 잘하는 인기 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을 다니며 사업을 꿈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번의 자잘한 실패 후 30이 조금 넘은 나이의 아들은 꽤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을 걱정해 결혼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도 좋은데 가정이 주는 행복은 또 달라. 슬슬 짝을 찾아보는 건 어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여자를 만나더라도 시간을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서로 이해를 해줄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바쁜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이성을 찾는 듯 했습니다. 황 씨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잘 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이 고집이 워낙 셌기에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정말로 자기와 분야는 다르지만 사업을 하는 여자와 교제 중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워낙 제 딸을 아들처럼 키워서 지금 이렇게 직원 여러 명을 두고 리더십 있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지 뭐예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도는 딸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때 뭔가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자가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당연했겠지만 요즘엔 또 안 그렇잖아요. 사위도 물론 사업 잘하고 있지만 제 딸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서 제 딸이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해도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예비 사도는 마치 자기 딸에게 일을 그만두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듯 돌려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황 씨와 아내는 아들 며느리 문제에 별로 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 초반에는 바빴는지 아들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 소식이 들리지 않길래 황 씨는 아들이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황 씨의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집에는 황 씨만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 집사람은 친구랑 놀러 갔어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집사람이랑 싸웠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들어봐 주세요.
아들은 황 씨에게만 조용히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지방에 살았고 아들 며느리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택배로 아들에게 반찬을 자주 보내줬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아들 며느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황 씨의 아내가 해준 반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입자가 조금 큰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김치나 오이소박이, 부추무침, 석박지 같은 반찬을 만들어 보내줬는데 며느리는 그 반찬들이 보기 징그럽다는 말을 자주 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황 씨의 아내는 명태구이나 잡채까지도 만들어 보내줬는데 며느리는 그 맛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아들에게 일주일 내내 먹을 거 아니면 버리자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며느리는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만 먹거나 배달 음식만 먹고 황 씨의 아내가 만든 반찬은 아들이 일주일 내내 먹다가 상했을 때 아까운 마음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던 아들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장모가 해준 음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는 행동이 어쩜 그렇게 유치하고 몰상식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친정만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돈네는 아들네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상의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장모에게 알려주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장모가 아들의 속옷까지 전부 개어놓아서 당황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모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 시점부터 장모님은 매일 집에 와서 TV를 보다 저녁밥까지 같이 먹고 가신다면서 아들이 이에 대해 며느리에게 불만을 말했더니 그럼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냐면서 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황 씨도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라고 아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개입은 황 씨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준 음식 버린다는 건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황 씨는 아들에게 입 단속을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황 씨는 아내가 크게 속상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서운했을 것입니다. 이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와중에도 일을 아주 열심히 했고 사돈은 자기 딸이 손주를 임신한 기간 동안 시간을 뺏긴 것 같다며 점점 황 씨의 아들에게 그 시간만큼 자기 딸을 배려해 집안일을 더 도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 시간 동안 바빴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할 당시 아들은 잠도 줄여가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사주고 정말 최선을 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일해 욕심이 많아? 황 씨는 근처에 사는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 손주 낳고 바로 일 시작하고 손주는 사돈이 돌봐주는 것 같더라.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 둘 중 한 명이 돌봐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 일이니까 신경 꺼야지. 그래, 어련히 성인인데 알아서들 하겠지. 황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돈이 손주까지 돌봐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황 씨와 아내가 차례를 다 지내고 나서 한참 있다 아들 며느리가 황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둘이 싸운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늦게 오고서도 사업 관련 통화를 한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올 때 무슨 일 있었어? 황 씨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명절에 저희 집 먼저 가냐, 처가 먼저 가냐 하는 걸로 종일 싸웠어요.
이젠 아예 자기 친정 먼저 안 챙기면 어찌나 예민하게 나오던지. 오늘도 처가 먼저 갔다 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가 항상 자기보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성격이라며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들어왔고 다 같이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밥을 먹는 내내 가만히 있었고 움직이는 건 황 씨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주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아들이었고 손주도 아들이 주는 밥을 먹는 게 아주 익숙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갈 때가 돼서도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왔는데 너무 엉덩이를 붙이고 말도 안 하고 통화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아이를 원래 잘 안 챙기니? 자기가 육아 조금이라도 더 했다 싶으면 난리를 쳐요. 자기는 일 안 하냐면서요. 살림이랑 육아 반반하기로 한 거 아니냐면서 어찌나 계산적인지. 아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듯 부모님에게라도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도 그 이외에는 다 좋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음 명절이 오기 전 황 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당장 서울 병원에 예약을 하고 검사 날짜에 맞춰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걱정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황 씨는 이 소식을 아들에게도 알리고 아들은 그런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든든한 아들의 말만 믿고 마음 편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집 주소는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 일단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그날 며느리가 쉬는 날이고 자기는 출근하는 날이라며 며느리에게 다 말해놨으니 도착하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일을 할 때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황 씨는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황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문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문자라도 보내놓아야겠다 싶어 문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 씨는 평소에 문자를 할 때 오타가 많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오타를 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오타를 일일이 수정해가며 힘겹게 문자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황 씨는 아내에게 어디 들어가 있자고 했지만 아내는 돈이 아깝다며 며느리가 금방 올 수도 있으니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마중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연락이라도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 황 씨는 내심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황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황 씨와 아내를 보며 택시기사들이 하나둘 황 씨와 아내 앞에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를 아직 탈 생각이 없었던 황 씨와 아내는 도로에서 멀찍이 몸을 이동시켰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황 씨와 아내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황 씨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는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할 거면 전화로 하지. 문자 늦게 봤으면 어쩌려고 문자를 보내는지 황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황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절대 황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다시 힘겹게 문자를 눌렀습니다. 황 씨는 내린 위치를 알려주며 주변에 보이는 건물들까지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더니 카카오톡으로 지금 있는 위치를 전송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내가 있는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황 씨는 당연히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며느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황 씨는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길을 가던 학생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지나가던 학생은 흔쾌히 황 씨를 도와줬습니다. 황 씨는 그 학생의 도움으로 지금 있는 위치를 카카오톡으로 며느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한참을 있다가 며느리에게 어디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황 씨는 위치 보내지 않았냐며 점점 짜증이 난 듯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데리러 가겠다며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 씨는 아내에게 다리 아프지 않냐면서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제 며느리가 금방 오지 않겠냐며 괜히 엇갈리지 말고 그냥 서 있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황 씨와 아내는 서울에 와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자리에 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지 황 씨와 아내에게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습니다. 황 씨는 그럼 집 위치를 알려주면 거기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메시지를 읽은 것 같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주소를 묻는 황 씨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1시간만 기다리면 황 씨의 아들이 연락이 갈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는 집에 엄청 왔다 갔다 한다면서 자기들에게는 주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은 황 씨가 지원해줘서 마련한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보에 없던 비까지 내리자 황 씨와 아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한 잔을 사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집 주소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말을 돌리며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1시간 정도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황 씨와 아내가 도착한 지 거의 6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황 씨에게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황 씨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분노인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황 씨와 아내를 태우러 왔고 바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셋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며느리가 손주와 나갈 준비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바쁜 일은 다 끝났니? 황 씨가 며느리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황 씨는 아들을 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건 아들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보는 표정을 보아하니 황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좋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친정에 가보겠다며 황 씨가 도착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가버렸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손주와도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황 씨와 아내는 일찍 병원을 찾았고 황 씨의 아내는 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불행히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은 초기였지만 간 수치와 고혈압까지 있어 수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환자가 워낙 많아 수술을 바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 아내의 수술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황 씨의 아내는 내려가 있자고 했지만 또 언제 상태가 악화될 수 없어 황 씨는 그냥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이 주변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는 며느리와 얘기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바로 며느리에게 알렸습니다. 장모님도 이제껏 우리 집에 많이 와 계셨으니 아들은 며느리에게 한 달만 부모님과 같이 지내자고 제안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엄마가 집에서 잠을 자고 가냐며 아들의 제안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는 시간만 치면 그래도 장모님이 훨씬 많지 않냐고 반박했지만 며느리는 자꾸만 자고 가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황 씨와 아내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수술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황 씨 아내의 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황 씨는 부랴부랴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끝내 아내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황 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 며느리도 손주와 함께 황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아들은 손주가 있는데도 만약 자기 집에서 머물렀으면 엄마가 응급실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거고 더 잘 치료받았을 거라면서 이 모든 원인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듯 소리쳤습니다. 황 씨는 놀란 손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곳에서도 다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은 손주만 태워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는 혼자 자기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황 씨는 한동안 우울증을 겪으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황 씨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은 오랜 시간 며느리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사돈이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집에 모시고 살자고 아들에게 제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며느리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는지 그리 당당하게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복수라도 하듯 노발대발했다고 했습니다. 뭐? 장모님을 모셔? 그때 우리 부모님 한 달 모시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들은 며느리에게 절대 안 된다며 그냥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노발대발하면서 남의 부모라서 함부로 하는 거냐면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해서 결국 사돈은 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그 돈은 모두 며느리가 감당하라고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쪼잔하다며 다시 한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손주를 돌보는 것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 통보를 먼저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이혼할 거면 여기 있는 것들 다 놔두고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당시 자기 능력은 되긴 했지만 사돈은 능력이 되지 않아 집과 혼수까지 황 씨가 다 해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황 씨의 아들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자 며느리는 이내 말을 바꿨습니다. 이혼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말이죠. 이맘쯤 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점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의 성공을 맛보고 그 성공에 취해 안일하게 대처했고 아들은 아니라면 바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노력해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보다 잘 나가자 열등감이 점점 심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이 이제는 점점 비굴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갑자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망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일하던 동료 중에 아들의 지인도 있었는데 며느리의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며느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번엔 자기가 직접 이혼 통보를 했고 아들이 그렇게 나오자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더니 이제 사업 망하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꾸만 이혼을 하려고 하자 황 씨의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황 씨에게 이혼을 할 거라고 말해놓은 상태였고 황 씨도 며느리를 좋게 보지 않고 있어 아들의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며느리는 황 씨의 집에 도착하고 한참 입을 못 대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이 좀 말려주세요. 황 씨는 며느리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그리고 말리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다. 정말 이렇게 저희 이혼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이제는 왜 또 매달려? 황 씨는 그간 며느리에게 쌓인 게 많아도 아들을 생각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젠 남이 될 사이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다뇨? 아이를 위해서잖아요. 네가 언제 아이를 위해 봤다고 그래? 제가 엄만데 아이를 위하는 건 당연하죠. 육아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던 애가 아이를 위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며느리는 어느 순간 사업이 망할 때도 점점 손주에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황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할 때 아들이 일을 하며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놀았어요?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망한 사업 놓지 못하고 네 자존심이 너한테는 제일 우선순위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내 아들이 그런 결정 내리고 후회 없다고 하니 난 그냥 내 아들 결정 지지해 줄 뿐이다. 아버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그저 내 자식의 아내니까 참은 것뿐이야. 이젠 아니니까 나도 할 말 하는 것뿐이고. 며느리는 황 씨마저 단호하게 나오자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황 씨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잠깐 황 씨에게 맡겨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지금 방학 기간이라 학교에는 가지 않았고 아들은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아들에게 더 캐묻지 않고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손주를 데리러 황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은 황 씨에게 한 달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다 찾아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더 아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황 씨의 아들은 아내가 육아에는 거의 손을 놓았다는 증거는 잡았는데 뭔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불편하게 계속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꾸미는 것에 재미를 들이더니 그동안 일만 했던 것에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명품들을 마구 구입해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뭐라던 관심이 없었고 며느리가 어차피 이전에 자기가 벌었던 돈으로 사치하는 거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집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고 다른 남자들에게 연락이 왔고 며느리는 그 남자들과 불순한 대화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몰래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아놨고
이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아들은 숙소에서 손주와 지낼 것이라 했습니다. 조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다 아들에게 줬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해 자기가 나갈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테이블에 유서처럼 보이는 편지와 수면제로 보이는 약통을 놓아둔 채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라 방에서 잠든 며느리를 발견했고 깨우니까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손주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며느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연기까지 했지만 아들은 그런 모습에 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고 친정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들은 다시 손주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일이 손주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살면서 손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 솔직하게 왜 엄마와 헤어졌는지 말해주면서 손주 앞에서는 절대 화도 안 내고 잘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황 씨는 짐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아들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어떤 선택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황 씨는 아들만을 생각해 손주를 대신 보살펴 주려 짐을 챙겼습니다. 황 씨는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아들에게도 그 뜻을 전한 상태라 부담 없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존심이 너무 세고 계산적이기까지 한 며느리이자 아내를 상대해야 했던 황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황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황 씨처럼 최대한 아들 문제는 아들이 해결하게끔 놔두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